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티 AI 버추얼 보안 분석가, AI 솔루션의 필요성 및 포티 AI를 통한 효과적인 침해 사고 탐지 대응 방법의 발표를 맡은 포티넷 코리아 김대협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하기 앞서 저희 포티넷 코리아 CBC 홍보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티넷 코리아 CBC에서는 포티 AI를 라이브 데모 상태로 만나보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며 저희가 자랑하는 시큐리티 패브릭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 시대 포티 AI가 가지는 챌린지, 그리고 포티 AI가 왜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의 탄생 배경을 잠시 다루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포티 AI, 버추얼 보안 분석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티 AI, 주요 기능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침해 사고 탐지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네 번째, 포티 AI 도입 전 준비 사항, 그 다음에 제품 검토 시 주요 고려 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포티 AI의 탄생 배경과 챌린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티 AI가 나타나게 된 이유 같은 경우, 첫 번째, 변종 악성 코드 출몰, 두 번째, 1, 2세대의 악성 코드 탐지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점, 세 번째, 이에 따라서 느려지는 대응 속도가 있습니다. 먼저 변종 악성 코드 출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면은, 첫 번째, 인공지능 악성 코드 등장, 즉 Artificial Intelligence Malware가 등장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 포티 AI가 이러한 변종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점에 있어 우위가 있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왑 멀웨어, 저희 스왑 멀웨어의 등장으로 저희 포티 AI가 하나의 악성 코드도 놓치지 않고서 여러 개의 악성 코드를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Malware as a Service, 즉 MAS로 악성 코드 거래가 활발함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수많은 변종 악성 코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악성 코드들이 쪼개져 가지고 스왑 멀웨어가 되는 현실입니다. 따라 가지고 저희 인터넷 글로벌 보안 벤더들 I사, E사, C사 같은 경우 저희 모든 기업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41%의 기업은 보안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I사, E사, C사가 현재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주니어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종 악성 코드 출몰, 인공지능 악성 코드의 등장, 스왑 멀웨어의 등장, 마스로 악성 코드 거래가 활발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저희 기업들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 미흡하고 느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은 관제 구성으로 관제 구성 요소로에서 입장에서 본 퀘스천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사람을 추가하면은, 즉 보안 분석가, 보안 운영자를 추가를 하면은 이러한 악성 코드들을 빠르게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람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솔루션들만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은, 즉 업무 프로세스가 가중되는 것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안 솔루션만 무차별 도입을 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챌린지들을 오버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기술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분석해주는 버추얼 보안 분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과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챌린지들, 즉 변종 멀웨어 또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즉 1세대의 제품들을 보자면은 1세대는 저희는 시그니처 기반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니처 기반, 즉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보안 제품 같은 경우 정적 분석을 하여 굉장히 빠른 탐지 시간을 가지지만은 정적 분석만을 하기 때문에 변종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챌린지 해결 방법이라고 해서 2세대 ATP 툴킷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는 그 악성 코드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기 때문에 변종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고, 하지만은 이러한 행위를, 악성 코드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행위를 보기 때문에 고성능의 자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긴 분석 소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하고 나서 분석이 끝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 최근 현재 세대에서는 이런 ATP 툴킷도 어느 정도 무용론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랜섬웨어 피해 또는 피싱 또는 악성 코드가 분석도 되기 전에 이미 사용자 PC에서 실행해버린 케이스가 많아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최근에 랜섬웨어 피해 사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세대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은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계점을 많이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현재 시대의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포티넷에서는 3세대, 즉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솔루션을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저희 3세대라고 하는 그 솔루션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포티 AI, 그 다음에 포티 EDR이 현재 그 솔루션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포티 AI인데, 이 포티 AI 같은 경우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하여 가지고 변종에 대해서 대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객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그 분석 소요 시간을 가지면서도 고객이 망해서 학습한다. 즉 1세대, 2세대가 가지는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오버컴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저희 3세대 포티 AI 버추얼 보안 분석가 같은 경우 저희 고도화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보안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처럼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하고, 두 번째로는 2세대 제품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점, 분석 시간 단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세대 제품이 이제 분 단위로 그 악성 코드를 잡아내었다면은 이제 포티 AI 가지고는 그 악성 코드를 초 단위 미만으로 단축시켜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포티 AI가 어떠한 면에서 우월한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티 AI, 버추얼 보안 분석가 같은 경우 총 3가지 메이저 펑션을 갖고 있는데, 즉 3가지 그 아주 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택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공격 시나리오로 악성 코드를 분류하고 탐지하는 것을 기능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호스트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호스트가 어떠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었는지 또는 감염될 예정인지를 보여드리는 그 기능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Virtual Security Analyst, 즉 한국말로 하면은 버추얼 보안 분석가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보안 분석가가 하는 업무들을 굉장히 자동화시켜주고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파일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탐지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 첫 번째 포티 AI는 포티 게이트로부터 Security Fabric 연동이 가능해서 Security Fabric만 연동을 하고 폴리시만 켜준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포티 게이트에서 파일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인터넷 관문 쪽에서 많이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기업은 내부망에 돌아다니는 악성 코드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포티 게이트, 내부망에 쓰고 있는 포티 게이트를 마찬가지로 포티 AI로 패브릭 연결을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하신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포티 게이트에서 던져지는 파일을 포티 AI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드 파티 스위치 또는 포티 스위치를 이용하는 것인데, 만약에 제품이 포티 게이트가 없다, 현재 망 내에서 그 포티 게이트가 없으면은 탭 장비 또는 스팬 장비를 통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 트래픽만 포티 AI로 미러 해준다면은 아주 쉽게 포티 AI가 미러된 트래픽에서 파일을 추출해내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집 방법은 알아보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티 AI가 파일을 분석하는 방식은 이미 포티 AI 같은 경우 포티 가드 팀에서 파일을 학습을 했습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 artificial neural network로 이러한 파일들을 학습을 했는데, 저희 이제 보시면은 맨 왼쪽에서 선택된 샘플 파일을 통해 가지고 인풋 레이어에다가 이러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파일들을 쏴주게 되면은 이제 특징 레이어, 중간에 있는 레이어가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조정을 하면서 이 파일들의 실질적인 인공지능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의 그러한 특징들을 이제 클린 또는 악성 DB랑 매핑을 시켜줘 저희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 분석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포티 AI의 artificial neural network 같은 경우 이미 포티가드 연구소에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악성 코드가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포티가드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업데이트를 배포를 하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비슷하게 고객의 망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가 고객의 망에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오탑률, 그 다음에 미탑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까지 알아보았고, 이러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포티 AI가 어떤 식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포티 AI는 이러한 분석된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할 때 중앙에 있는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artificial neural network인데, 이 분석된 것을 사용하기 전에 만약에 파일이 포티 게이트 또는 스니퍼에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러한 파일 바이너리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텍스트 파르서 또는 디스어셈블러 또는 디어피스티케이션, 그 다음에 언패킹을 통해 가지고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라든지 또는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푼다든지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특징을 추출을 하여서 파일들을 이제 코드 블록으로 쪼갭니다. 즉 파일당 3,000개 이상의 코드 블록이 생성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코드 블록이 생성돼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저희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이러한 코드 블록들을 인풋 레이어에다가 넣어주게 된다면은 저희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미 학습한 DB를 가지고 이제 특징 비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특징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 파일이 악성 코드인지 또는 클린한 파일인지, 만약에 악성 코드라면은 이게 어떠한 코드에 의하여 악성 코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파일 같은 경우는 다운로더인 특성을 26개 정도를 갖고 있고, 트로이잔 피처스, 즉 트로이잔 성능을 5개 정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랜섬웨어 코드를 한 2개 정도 갖고 있으므로
다운로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운로더라고 표기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사람이 하던 보안 분석가에서 굉장히 AI를 통해 가지고 쉽고 빠르게 악성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포티 AI의 이해를 돕기 위한 월크플로우 예제입니다. 이제 포티 AI가 도입 전, 그 다음에 2세대 악성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다음에 포티 AI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드릴 텐데, 저희 맨 처음, 즉 1세대 전통적인 보안 장비, 그 다음에 사람이 악성 코드를 탐지할 경우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흘러갑니다. 맨 처음에 전통적인 보안 장비, 그 다음에 사람이 악성 코드의 네트워크에 침입을 확인을 하면은, 심 같은 데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악성 코드를 파악하는데 못해도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를 소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악성 코드에서 IOC를 추출하는데 1분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저희 악성 코드가 이미 외부에 평판이 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eolocation IP 또는 호이즈 IP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의 CNC 서버 또는 악성 코드가 배포된 국가를 알아볼 것이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타 장비 연계 분석을 사람이 직접 진행하는데 1분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파일, 의심스러운 파일이 악성 코드로 분류되었을 때 차단 정책을 적용을 하는데 못해도 한 1분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코드는 보통 1분 내에, 사람이 실행하게 되면 1분 내에 감염이 완료가 되는데, 이러면은 이후 확산, 악성 코드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추가 피해는 당연히 뻔하게 따라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안 장비,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안 분석가, 사람이 분석하는 경우, 보통 이제 7분에서 한 35분 정도로 굉장히 탐지하고 차단이 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샌드박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 샌드박스 분석에서는 한 짧으면 3분, 길면 한 10분 정도 분석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차단 정책을 적용하는데 1분 정도가 적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는 1분 내에 감염이 이미 다 완료가 돼가지고 이미 확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티 AI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AI는 지금 슬라이드가 다 로딩도 되기 전에 1초 내에 AI 분석이 끝나고 1분 내에 네트워크 격리를 할 수 있으므로 확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전통적인 보안 장비, 그 다음에 사람을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이미 확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샌드박스 솔루션, 즉 2세대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더라도 이미 확산 피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랜섬웨어에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 또는 서버까지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포티 AI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1초 미만 또는 초 단위로 악성 파일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미 격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랜섬웨어 악성 코드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현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이 단원에서는 이제 포티 AI의 기능, 그리고 1.4 G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기능,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악성 코드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포티 AI가 1.4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고 개선이 됐는데요. 첫 번째 어택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택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포티 AI 대시보드에서 이제 왼쪽
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볼 수 있는데, 어택 시나리오 전에 짧게 대시보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 포티 AI는 굉장히 이제 보안 분석가가 보기 쉽게 몇 건의 샘플이 캡처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몇 건의 샘플이 이제 실질적으로 포티 AI로 프로세싱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몇 건의 샘플이 그 프로세스된 수에서 악성으로 판별이 됐는지 엄청나게 쉽게 대시보드에 이렇게 쭈르륵 표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재 망에 대해서 어떠한 공격 시나리오, 즉 해커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악성 코드를 보냈는지, 그 다음에 악성 코드의 피처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왜 디텍션 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건의 샘플이 프로세싱이 됐는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CPU랑 메모리 사용률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어택 시나리오, 공격 시나리오부터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많은 공격 시나리오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티 AI 1.4에서는 인더스트리얼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얼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된 어택 시나리오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20개 이상의 공격 시나리오를 현재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놀라운 점은 이제 예전에 조금 보기 불편하셨던 그 대시보드 상에서 이제 새로운 1.4 버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유저 프렌들리하게 굉장히 대시보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ophisticated, 즉 굉장히 난해한 악성 코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저희 이러한 식으로 그 발전된 공격 타임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전된 공격 타임라인 같은 경우 이제 새로워진 로고, 즉 예전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표기가 됐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어떠한 악성 코드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로고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제 원클릭 드릴다운 버튼이라 그래가지고 그 보안 분석가가 굉장히 쉽게 이 피해자 IP 또는 악성 코드를 클릭을 하면은 그와 관련된 그 정보들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웜 활동을 했으면은 그 포티 AI는 그 자동으로 이제 공격 IP와 피해자 IP를 구분해서 보여드리며, 또는 웜이 퍼질 때 얼마나 많은 곳으로 이제 피해가 확산됐는지도 이제 모니터링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제 공격 시나리오 화면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sophisticated 공격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임의적으로 피해자 IP를 하나를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성 코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가지고 이 악성 코드가 이러한 그 악성 코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러한 그 시나리오를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피해자 IP, 즉 10.10.10.52가 피해자 IP인데, 이 피해자가 가장 맨 처음에 감염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다운로더 감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운로더는 어떠한 그 에이전트, 다운로더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이제 포티 AI가 놀라운 점은 그 다운로더에서 어떠한 다운로더가 또는 트로이전 또는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됐을 때 그 코드의 연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악성 코드가 내려왔다는 것, 즉 어떠한 다운로더에서 어떠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됐다는 것까지 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즉 이 예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운로더 들어와서 그 다운로더부터 트로이전이 감염이 되고 그 트로이전으로부터 페이로드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악성 코드 상관관계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1세대하고 2세대 제품 같은 경우 사람이 직접 심 또는 어떠한 로그 저장 로그를 볼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다 각각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야 되며, 또는 이게 찾기 힘들다면 이제 코드 분석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포티 AI는 그러한 그것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점은 포티 AI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호버링만 하게 되면은 이 JS 에이전트가 어떠한 에이전트인지,
또는 만약에 다운로더를 모르겠다. 나는 다운로더가 어떠한 코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려놓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운로더가 어떠한 그 코드인지, 마찬가지로 이 트로이잔을 잘 모르겠다면은 그 트로이잔 위에다가 마우스를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트로이잔 정보를 보여주고 어떠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이 페이로드에 대한 정보를 모르겠으면은 그 페이로드에 마우스를 올려놓기만 해도 이러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클릭 drill down 버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 IP에 그 사슬같이 생긴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 IP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잔에 대한 더욱더 디테일한 샘플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샘플 트로이잔을 클릭하시고 이제 View Sample Info라는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트로이잔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트로이잔이 가지고 있는 해당 악성 코드 구성 요소, 즉 트로이잔이 몇 %, 그 다음에 이 트로이잔에서 드로퍼가 몇 % 있고, 그 다음에 Generic Attack 코드가 몇 % 있고, PWS, 패스워드 그 스틸링 그 코드 같은 게 몇 % 있고, 프록시가 몇 % 있는지까지, 즉 이 코드의 이 악성 코드의 대략적인 그 왜 악성인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 악성 코드가 어떠한 PC에 배포되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imilar files이라고 해가지고 변종 악성 코드를 찾을 때, 즉 뭐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에서 이제 간드크랩이 우리 회사 망 내에 들어왔는데 이 간드크랩과 유사한 애들을 다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similar files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 코드, 즉 이 악성 코드와 유사한 애들을 찾을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1.3 때 그 조금 많이 내재되어 있던 기능이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 같은 경우는 그 분석 가창입니다. 이 분석 가창이 이제 1.4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 리뉴얼되고 기능이 올라온 케이스인데, 이 분석 가창 같은 경우는 이제 MITRE ATT&CK 매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investigator view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분석 가창이 해주는 역할은 악성 코드는 MITRE ATT&CK tactics and techniques and producers로 매핑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디테일하게 이 악성 코드의 기능, 즉 악성 코드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여가지고 악성으로 포티 AI가 판별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말로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예제로 아까 보여드린 이제 트로이잔을 그 investigator view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창이 3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VSA 그 위협 분석, Virtual Security Analyst로 이 악성 코드가 왜 어떠한 코드를 내포하고 있어서 위협적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며, 그 다음에 Detected Categories라고 통해 가지고 악성 행위 카테고리별 정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TRE ATT&CK으로 매핑을 하는 것을 맨 마지막으로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티 AI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MITRE ATT&CK으로 이러한 그 코드들을 매핑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MITRE ATT&CK, 이 코드가 MITRE ATT&CK에 매핑되어 있는데 왜 매핑되어 있는가라고 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서, 포티 AI는 그러한 그 창을 클릭을 하면은 왜 이 MITRE ATT&CK 그 쪽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execution through API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악성 코드가 이러한 그 API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아래에 뭐 C 윈도우즈 디렉토리에 있는 그 어떠한 파일을 호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masquerading, 즉 뭐 드롭되는 파일 또는 숨겨질 파일을 뭐 드롭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파일까지, 즉 어떠한 뭐 파일을 드롭하는 것도 현재 포티 A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인젝션, 가장 이제 severity, 즉 위협 점수가 가장 높은 애 같은 경우 왜 위협 분석이 높은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안 분석가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스템 루트에 시스템 32에 이 뭐 CLAKBNP.exe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고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가 호출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보안 분석가들, 즉 리버싱 하시는 분들 이 편하시도록 이제 그 베이스 어드레스까지 적어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인젝션 될 때 어떠한 어드레스에 그 인젝션 되는지까지도 이제 포티 AI는 그 판별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터 어택이 조금 보기 불편하시다.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execution이 어떤 게 됐고 뭐 prevention 또는 뭐 privilege escalation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detected categories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카테고리별 마이터 어택을 이런 식으로 정렬해 주는 것도 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execution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execution은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execution through API가 있고 두 번째는 command line 그 인터페이스로 execution이 그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command line 인터페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스템 루트 시스템 32 뭐 e.exe라는 파일을 드롭하고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P 파일 말고 우리는 스크립트 파일, 즉 뭐 PDF 또는 MS 오피스 또는 뭐 스크립트로 악성 코드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티 AI에서도 이제 1.4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저희 File IOC라 그래가지고 Indicator of Compromise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Virtual Security Analyst가 왜 이 파일을 탐지했는지 설명. 그 Investigator View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 그 파일 IOC 같은 경우는 신경망 출력의 파일 세부 정보를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Portable Executable 보다는 이제 텍스트 기반 파일, 즉 PDF 또는 MS 오피스 파일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HTML 파일 같은 경우 뭐 실행되는 게 아니고 어떤 리다이렉터 코드를 통해 가지고 뭐 피싱 사이트 또는 뭐 악성 사이트로 그 리다이렉팅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파일 IOC 쪽에서 어떠한 사이트로 그 리다이렉션이 되기 때문에 악성인 것을 이제 내포할 보안 분석가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OC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파일 그 세부 디테일 정보에서 맨 밑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ML 파일에서는 왜 이 웹사이트가 어떠한 웹사이트로 리다이렉션 시키기 때문에 악성이다. 또는 이러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는 이러한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이러한 악성 코드가 발견됐기 때문에 악성이다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 이제 다음 공격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스톱을 하고 그 호스트 스토리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스트 스토리 화면 같은 경우 굉장히 호스트 스토리 화면에서도 업데이트가 많이 됐는데 굉장히 심플, 그 다음에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 UI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호스트 스토리 화면 같은 경우 이제 각각의 호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악성 코드가 들어왔고 이제 어택 체인을 통해 가지고 이 악성 코드가 어떤 악성 코드를 호출하게 된다면은 그것까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스트 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호스트 스토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IP 매핑되어 있는 PC가 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판별해낼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버추얼 보안 분석가, 그 Virtual Security Analyst로 넘어가서 바로 기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추얼 보안 분석가는 총 3가지 서브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Express Malware Analyst라고 해가지고 그 수동으로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Outbreak Search를 해가지고 현재 망 내에서 어떠한 악성 코드가 돌아다니는지, 또는 그 해시 값으로 찾기 어려울 때 그냥 악성 코드 이름을 쓴다든지, 또는 이제 C레벨, 즉 뭐 사장님한테서 사장님이 갑자기 뉴스를 읽으시다가 우리 회사에 간트 그랩이라는 악성 코드가 있는지 조사해 와, 또는 인코더라는 악성 코드가 있는지 조사해 와 라고 하면은 그 이제 보안 분석가들은 굉장히 조금 가슴이 철렁하시죠. 왜냐하면은 그런 해시 또는 IOC도 다 그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뭐 CNC 서버도 다 조사를 해야 돼서 그런 것을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포티 AI 같은 경우는 아웃브레이크 서치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Threat Investig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망 전체의 악성 코드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Express Malware Analys를 보자면은, 이것은 이제 보안 분석가들이 어떠한 뭐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동 파일 업로드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샌드박스 뭐 또는 안티바이러스에다가 그냥 수동 파일 분석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진보돼 가지고 이 코드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submit 파일을 누르고 이제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뭐 G파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드릴다운 형식으로 파일을 확인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파일 세부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아까 보셨던 디테일 페이지처럼 그 이제 파일이 분석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버추얼 보안 분석가에서 Outbreak Search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이제 총 3가지의 세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Outbreak Search는 해시로 검색이 가능하고, Detection Name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Outbreak Name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해시로 악성 코드 검색 같은 경우, 만약에 뭐 A라는 회사에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는데 해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B라는 회사에서의 사장님이 A라는 그 회사에서 그 랜섬웨어의 해시를 갖고, 만약에 이러한 그 해시와 비슷한 악성 코드를 우리 망인 내에서 전체적으로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포티 AI를 도입을 하면은 해시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검색을 하고, 이러한 악성 코드가 그 A라는 망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은 그 Similarity Based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 해시와 비슷한 악성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그 PPT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해시를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EA라는 해시를 입력했는데 MD5 검색되는 그 해시들은 다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해시가 다르다고 그 파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변종일 파일일 가능성이 그 코드 조금씩만 바뀌어가지고 변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변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포티 AI는 리포팅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디텍션 네임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파일이 가지고 있는 뭐 디텍션 네임, 그 바이러스 명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바이러스 명과 비슷한 애들을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아웃브레이크로 이름 검색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워너크라이, 간드크랩, 많이 알려진 악성 코드 명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파일
관련된 파일도 쭉 포티 AI는 뽑아서 보여주고 이벤트도 쭉 뽑아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놀라운 점은 이제 디텍션 네임 그 다음에 어떠한 그 PC가 리모트 커넥션을 맺게 되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간드그랩 또는 인코더라는 악성 코드 분류에 되어 있는 CNC 서버와 통신을 맺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Related Remote Connection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PC가 그 이미 그 악성으로 판별된 CNC 서버와 통신을 했는지도 그 버추얼 보안 분석가가 손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웃브레이크 서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뭐 similarly based, hash based, detection based 또는 related files, related events, related detection name, 그다음 related remote connection 같은 경우 다 이런 식으로 포티 AI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virtual security analyst의 threat investigation을 보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최고급 담당자가 우리 망에 악성 코드가 몇 건이나 돌아다니는지 조사해와 또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어떠한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봐 라고 하면은 이러한 threat investigation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타입의 악성 코드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트로이전 디텍션 타입에 대해서도 필터를 걸어서 정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호스트가 굉장히 많이 감염됐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threat investigation에 필터를 걸어 가지고 악성 코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티 AI 1.4만의 새로운 기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드디어 저희 한글 워드 프로세스가 포티 AI에 공식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본사 측한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 시장에서는 한글 파일이 많이 쓰고 있다. 한글 파일을 샘플을 제공해 줄 테니까 좀 넣어달라고 해서 한글 파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포티 AI 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눅스 엘프 파일도 동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 저희 API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REST API 같은 경우 1.3 버전에서는 파일 그 제출만 됐지만은 이제 1.4 버전이 올라오면서 결과 추출까지 되고 그 결과 추출 즉 악성 코드가 왜 악성인지 어떠한 악성 코드인지에 대해서만 그 결과 추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왜 악성인지까지 verdict 그 다음에 feature breakdown 그 다음에 attack time verdict까지 그 표기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FNDN 사이트에서 예제가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로 이제 손쉽게 파일 제출 가능한 스크립트 같은 경우 어드민 가이드 쪽에 나와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서드 파티를 좀 통합을 하려고 포티 AI 쪽에서 제이슨 아웃풋이랑 스틱스 버전 2 아웃풋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VMware EXXI 말고 KVM 그 서포트를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놀라운 점,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싶다. 우리는 프록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티 AI가 실시간으로 그 분석 시간이 1, 2초밖에 되지 않으니 수초 내로 끝나니 이제 실시간으로 웹사이트를 차단을 하고 싶다. 웹사이트에서 내려오는 그 파일 같은 것을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티 AI에서 iCAP 커넥터를 지원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프록시 사이트, 굉장히 민감한 금융권 또는 굉장히 민감한 사이트, 어떠한 파일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 파일을 분석해서 파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iCAP 커넥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enforcement setting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3에서도 강조드린 기능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가 그 최소 실행 시간은 15초, 최대 실행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11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포티 AI는 그 enforcement setting을 통해 가지고 포티 게이트, 포티 스위치가 있다면은 자동으로 격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별 격리 설정을 통해 가지고
포티 AI가 분석한 결과 verdict를 내가지고 확신 레벨에 따른 차단 정책을 걸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격리를 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져도 확산이 되기 전에 이 바이러스, 이 PC, 바이러스가 감염된 PC를 격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키텍처 구성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인터넷에서 내려오는 관문, 당연히 포티 게이트를 사용하셔야겠죠. 이 포티 게이트에서 뭐 ICAP 클라이언트가 동작을 해가지고 프록시 모드로 뭐 중요 자산 보호 같은 걸 할 때 포티 AI로 ICAP 연동을 시켜가지고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뭐 SD-WAN도 당연히 포티 게이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포티 게이트를 이제 리모트 포티 게이트, 시큐리티 패브릭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성 코드들을 이제 포티 AI 쪽으로 중앙 집중화된 형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탐지할 수 있고, 만약에 내부망에 돌아다니는 내부망에 돌아다니는 악성 코드가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포티 스위치 또는 서드파티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탭하고 스팬 장비를 포티 AI 쪽으로 미러로 이렇게 쭉 넘겨주신다면은 이제 내부망 이동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포티 스위치를 하신다면은 실시간으로 차단도 가능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포티 AI는 효용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현재 1, 2세대 가지는 뭐 랜섬웨어에 굉장히 취약한 1, 2세대가 가지는 한계점을 굉장히 뛰어넘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효과적으로 포티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사항을 조금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티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전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입 전 무엇을 검토해야 되는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 즉 기업이 포티 AI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직이 유입되는 파일 건수를 파악하고, 현재 조직이 처리하고 있는 파일 건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제 입력의 파일 분석 능력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다면은 포티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포티 AI 솔루션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대상, 어떠한 우리는 서버 쪽을 보호할 거야, 클라이언트 쪽을 보호할 거야, 또는 우리는 크리티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아, 모든 사이트를 통제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망 구성도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포티 AI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싶은 망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티 AI의 가능성을 맨 마지막으로 판별을 하게 되는데, 우리 환경에서 포티 AI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자면은, 이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 여부 확인. 근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포티 AI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되고 충돌나는 시스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들이 SSL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SL 복호화 트래픽을 확인을 위해서 복호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즉 기업에서 복호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으면은 저희 포티 게이트 장비를 통해 가지고 복호화도 가능해서 이러한 복호화 트래픽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복호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포티 게이트에서 파일을 던지지 않고 스위치, 탭, 스팬 장비에서 미러 트래픽을 던지고 싶으시면은 이러한 장비도 구비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세션에서는 포티 AI가 왜 필요한지, 저희 현재 챌린지, 즉 변종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변종 악성 코드는 1세대, 2세대 악성 코드 탐지 시스템으로 굉장히 참지하기는 조금 쉬울지 몰라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로 인해 가지고 랜섬웨어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의 내면을 살펴보자면은, 조직이
중에서 그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니어 채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며, 맨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느리고 미흡한 대응이 있어서 랜섬웨어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포티 AI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변종 악성 코드 1세대와 2세대, 즉 뭐 안티바이러스와 샌드박스가 그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 저희 포티가드 쪽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러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면을 뛰어넘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세션 같은 경우는 포티 AI를 통해 가지고 왜 이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러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 분석가가 손쉽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런 그 악성 코드를 탐지, 그 다음에 자동 차단, 그 다음에 완전 차단, 실시간 차단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 요약을 드리자면은 포티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짧게, 그 다음에 도입 전 준비 사전 사항에 대해서도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